반갑습니다 여러분, 밀당의 재준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방학 과제를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을 너무 이제 글로 제가 길게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방학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성적을 3월달에 거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매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완주했던 학생들에 한해서 많은 성적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 믿고 이번 방학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프로젝트, 이 과제를 할 때 강조하는 사항은 우리가 너무 문제를 생각 없이 푸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방학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남네, 이 시기에 영어 문제나 좀 많이 풀까?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양치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치기는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걸 하는 것보다 100문제를 생각 없이 풀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10문제를 제대로 풀고 이 10문제에 대한 사고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능시험이라는 게 뭐죠? 수능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능력.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단순히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적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충분히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는 훈련. 제가 항상 실전 강의 아니면 독해 강의를 할 때 카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빠르게 풀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훈련을 하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그런 과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더 매일 조금씩 할수록 효과가 많이 발휘되는 바로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꾸준하게 조금씩 매일매일 해주는 걸 제가 권장해서 총 제가 20회의 분량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해서 우리가 4주에서 5주 정도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푸는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적은 문제를 풀고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체크리스트를 각자에 맞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1일차에 어떻게 풀고 2일차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전달해 드리고 본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제가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보내준 대로 작성하면서 선생님께 인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체크를 해서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그 지문에 대한 것도 보여줄 건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풀고 나서 풀이의 근거를 제가 생각노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카톡 처음 보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생각노트라고 하는 게 오답노트랑 많이 다른가요? 오답노트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적어놓는 게 생각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노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문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장, 주제, 빈칸, 함축음이, 요약문 같은 경우는 풀이 근거 및 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제문이 나왔을 때 우리 주제 문장의 핵심은 뭐였죠? 이 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냥 영어 독해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 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연습 예시를 보여드리면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있네. 그럼 뭔가 필자가 이 글에서 화제를 제시하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읽어주고, 이 글을 보면서 무언가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근거에 대한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주고, 점점 읽어가면서 이 글을 읽어봤더니 in contrast to, 뭔가 대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 글의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제를 찾아줄 때 선생님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이 부분과 이 앞부분이 핵심이었어요 라고 형광펜을 쳐주시고 내가 찾은 근거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글의 주제나 빈칸, 요약문 앞에 나왔던 주제, 빈칸,
주장, 함축음이 요약문 같은 경우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 밑에 이건 자이스토리 책 아래다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프린트로 뽑아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직접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제, 여기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곤충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 곤충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적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았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사고 과정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이것도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필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주제를 정리하려고 접근을 하면 되고, 첫 문장에 빈칸이 나온다면 우리가 첫 문장의 주제를 얘기하고 그 밑에 부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주고, 이것도 역시 핵심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답을 쓰게 된 근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5번이 답이면 우리가 5번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를 형광펜을 쳐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고, 밑에다 주제도 써주시면 돼요. 주제와 똑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추가해서 글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써주세요. 선생님 확인하고 이것도 괜찮다라고 싶은 건 제가 계속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A, B, C 순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본 친구는 말씀을 드렸죠. 항상 중요한 건 순서 자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라. 너무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A번을 먼저 봤을 때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들, 그러면 앞에 부분에 그런 이유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A가 먼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however 이면 앞에 부분과 반대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이것들은 바로 올 수 없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C, B의 이유를 받아주는구나. 따라서 순서상으로 먼저 C에 대한 A 예시를 들고 B에 대한 A 다시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서로 역접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 these reasons로 해서 A와 A 다시를 받아주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해석보다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문제풀이 방향을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거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요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대한 주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뭐였냐면, 농산물을 취급할 때 우리가 온도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는데, 첫 문장의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면 밑에 흐름은 뭐가 될까요? 바로 농산물 관리할 때 공기의 측면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 흐름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글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부자연스러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문장에 대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할 때 핵심은 뭐냐? 첫 문장에 대한 주제를 꼭 적어주시고, 두 번째 1번에도 내가 주제를 찾으세요. 이게 어떤 글이다. 이게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공기에 대한 내용인지 온도에 관한 내용인지, 요것도 공기에 관한 내용인지 온도에 관한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튀어나와서 말이 안 되는데, 3번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정리하면서 내려가는 게 바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순서를 풀 때는 지시사의 근거, 무관한 문장과 문장 사이 풀 때는 문장별 주제를 여러분의 생각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그 생각 노트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를 선생님께 숙제를 보내줄 때는 매일 하루에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이스토리에 적어준 다음에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문제다 하나 찍는 건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으니까 한쪽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찍어서 선생님께, 그럼 총 한 3장에서 4장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 페이지를 찍어서 3장에서 4장 정도 되는 분량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고3으로 넘어가는 이 방학, 마지막 방학,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친구들, 선생님이 가르치던 많은 친구들이 역전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잠재력을 선생님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 선생님과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이번 방학 이 과제 실천해주세요.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